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8일 마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NC소프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신저가가 나왔네요. 네, 2547포인트. 포인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투매가 나왔죠. 근데 이 와중에서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고가 4조. 네. 20만원 돌파. 2차전지 죽고 로봇 게임 죽이고 이제 시장을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완전히 조물락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죠. 예. 어디서든지 투매를 유도해야지 여기서 투매가 나와서 이쪽으로 옮기게끔 이쪽이 화려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데 자기가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정말 비싸게 현대차가 1조 샀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고 이 휴보 정말 로봇 같지도 않은 로봇이 4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한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종목이죠. 정말 올바르지 않습니다. 진짜 주식시장 뭐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 뭐 금량은 공장 이제 앞으로 지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장 투자했는데 7조니까요. 얘도 뭐 마찬가지 삼성이 투자할 거다 하고 삼성이 공장 지을 거다 하고 똑같은 거죠. 당장 부품주들도 올라오고 이제 로봇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2차전지를 좀 깎아내리고 장중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원 깨지면서 투매를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100만원 깨지니까 이제 투매해. 에코프로 BM도 막 신저가나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 막 29만원 깨지고 30만원 깨지니까 투매 그러면서 로봇 사야지 로봇 저거 봐봐 지금 10만짜리가 지금 한 두 달 만에 20만 됐잖아. 갈아타야지 단타꾼들을 또 꼬시고 있는 그런 주시장입니다. 늘 이런 주시장이죠. 그러면 또 개미들이 여기서 손절하고 또 여기로 넘어가고 또 여기 넘어갔던 손절하고 또 여기로 넘어가고 그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쇼다, 불꽃쇼다. 이제 여의도 불꽃축제가 끝이 났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광안리 불꽃축제로 우리가 이동하듯이 어제 말씀심잡이라는 코너에서 힙스타와 힙플레이스와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힙플레이스는 힙스터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위 선행 매집꾼들, 선행 매집, 그러니까 정보가 빠른 사람들. 결국 주시장도 정보의 게임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아니면 정보를 만든 사람들, 아니면 정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하나의 종목을 매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예를 들자면 뭐 3만원대 2만원일 때 이제 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투자자들이 뭐 2만원대 3만원대 매집을 했겠죠. 2만원대 이때. 그러고 나서 추가로 조정받았을 때도 또 계속 삼성과 연계돼서 계약이 있을 거다라는 정보를 또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힙스터들이지. 힙플레이스, 아무도 모르는 곳, 아름아름 소문으로만 그 음식 맛집이라든지 유명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를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알아서 가다 보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방송을 타죠. 방송을 타고 막 소문이 나고 오만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뜨거워지는 거죠. 예. 이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줄 서야 되고 막 이제 가기가 그 처음에 방문했던 힙스터들이 이제는 줄을 서야지 그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줄을 서야지 그 집 가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충분히 그 집의 맛을 느꼈고 정치를 느꼈고 조용할 때 다 느꼈기 때문에 이제 떠납니다. 예. 핫플레이스가 되면 떠나는 거죠. 지금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곳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 로봇주라는 걸 다 알게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10만원이 20만원 된 거,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뭐 그냥 20만원인가 보다, 앞으로 삼성이 투자하는가 보다 더 좋을 거다. 이제 막 여기서 기자들이 기사를 더 씁니다. 이제 앞으로 삼성이 공장에 투자하고 뭐 하고 얼마 100만원에 갈 것 같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또 삽니다. 그럼 이제 핫플레이스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먹을 거는 충분히 먹은 거죠. 10만 원 사는 사람도 먹었고, 5만 원 사는 사람도 먹었고, 그들은 힙스터들은 이제 5%든 10%든 100%든 200%든 300%든 다 수익을 보고 가는 거죠. 그럼 그들은 또 새로운 힙한 장소를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서울 여의도 불꽃 축제가 끝났으니까 부산 불꽃 축제, 부산 불꽃 축제 끝나면 뭐 여수 불꽃 축제, 그 다음에 내년에 벚꽃 축제를 대비해서 뭐 이제 벚꽃 축제 기간에 또 반값이 비쌀 거니까 미리미리 예약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일본이 너무 핫하니까 일본을 돌아서서 좀 다른 곳으로 뭐 또 간다든지. 근데 이제 그곳이 또 유명해지면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처럼 주시장도 계속 정보의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들이 이제 돈을 벌었어요. 이제 다 2차 전지에서 수익 나서 에코프로 100만 원, 200만 원에 다 150만 원 다 팔고, 레인보우 들어가서 레인보우 10만 원에 들어갔는데 20만 원 또 수익 먹고 나왔어.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어디로 갈까? 그 힙스터들이 어디 가?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 쭉 돌아보는 거죠. 이 저평가된 걸 사야 되는가? 아니면 배당주를 사야 되는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일단 당장 핫해지는 쪽이 일단 이제 로봇이 지금 핫한데, 로봇 다음 넥스트는 뭘까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게 배당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최근에 얘기 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삼성증권 얘기 드렸는데, 삼성증권이 매우 약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 거죠. 보시면 전고 좀 돌파할 거다 했는데, 여지없이 삼성증권은 굉장히 약한 흐름으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이제 조금씩 쭉쭉쭉 한 4만 원까지 뽑아내는 거죠. 근데 37,000원짜리가 4만 원 되면 한 10% 그래도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카드가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5% 10% 먹자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카드도 얘기 드렸던 게 이 29,000원에서 지금 3만 원, 그럼 한 3, 4% 수익 난 거거든요. 28,000원 외에서 이러면 한 지금 바닥 대비 한 10%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이들의 움직임은 이들이 주는 배당금 5%에서 7% 이상은 수익을 줘버리면 이제 먹고 나오는 거죠. 왜? 배당은 배당 수익을 얻었을 경우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우리가 소득을 내야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산가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2천만 원 이상 종합소득세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종합소득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억 들어가서 10% 수익 나오면 세금을 맞는 되는데, 여기서 배당을 받아버리면 7%, 8% 배당 받아버리면 금융소득 과세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원래 땅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월세도 받고 이러고, 아니면 은행에 뭐 예금 이자가 뭐 2, 3천 되는데 이거 배당소득세까지 받아버리면 그건 반토막이거든요. 1,000만 원 받으면 뭐 3, 40% 세율 높으신 분들은 그냥 한 방에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팔고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거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단 당장은 확실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는 고배당주 쪽에서 최근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힙스터들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차세대 힙스터들, 이제 이들이 이것도 다 먹고 하면 이제 주변을 물색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수익이 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 지금 망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뭘까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인 종목들, 앞으로 더 최악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럼 더 최악인 국면을 지나서 반등할 종목들, 그러면 반등하는 걸 보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직 반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C소프트입니다.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NC소프트랑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이런 것들 몇몇 개들이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합병이 막 약간 안 되거나 이러면 지금 거의 막 바닥을 쭉쭉 기고 있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이들이 합병이 제가 봤을 때 안 된다고 했을 때부터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NC소프트 망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신작가잖아요. 이제 고점 대비 이제 한 76%. 코로나 때 100만 원 간다 해서 100만 원 갔는데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76%인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지금 게임 산업이 없어지느냐? 아니, 절대 안 없어집니다. NC소프트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대한민국 게임 1위 기업이 NC소프트인데 이 게임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는 없어질 것 같이 마이너스 76%가 나왔지만 이 회사는 없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리니지라든지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한 번이라도 MMORPG라는 거 한 번이라도 뭐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인소프트가 가진 어떤 그 시장력은 다른 회사들하고 좀 수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MMORPG 하면 그냥 인소프트죠. 뭐 예를 들어서 블리자드의 그 뭐죠? 뭐 그 게임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쨌든 뭐 디아블로인가요? 예, 디아블로도 디아블로만의 층이 있고 NC소프트의 리니지는 리니지만의 층이 있고 아이온 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BL 뭐 나오면 이제 그 게임들이 또 신작들이 출시되면 그들은 또 찾아옵니다. 예,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제 좀 지루했고 재미없었지만 그리고 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또 PC 스마트폰에 굉장히 적응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니지 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적응이 되면 다른 게임 좀 하다가 이제 요 리니지 게임에 이제 아이온 게임에 뭐 아니면 블러드 앤 소울에 아니면 뭐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에 맛을 들이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얘네들 먹고 사는 수준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기술주 성장주라기보다는 지금 캐시카우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행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예, 꾸준하게 이 정도 수준은 이제 늘 버는 거죠. 예. 엔소프트가 이제 고배당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지금 당장은 2.7%인데 엔소프트가 여기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매출이 뭐 지금 2조에서 뭐 많으면 2조 5천인데 이때 코로나 때니까 깎고 1조 8천억인데 뭐 코로나 전 코로나 후 그러면 한 1조 7에서 뭐 2조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10% 정도 마진 떨어지고 2천억은 찍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순이익 2천억에서 3천억 찍는다고 했을 때 배당이 DPS가 6천원 정도 준다면 뭐 작게 주면 5천원 그러면 얘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더 떨어지면 삼성카드 같은 회사가 되는 거죠. 삼성카드가 성장성은 없잖아요. 얘가 뭐 계속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BL이 나오거나 게임이 흥행이 돼서 터진다거나 아니면 뭐 인소프트도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매각이 있을 수 있죠. 많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얘네들이 카카오가 뭘 했습니까? 예, 카카오가 뭘 했죠? 예. 하이브가 시총이 지금 10조 정도 되는데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면서 예, SM 주가가 굉장히 요동쳤죠. 예, 지금 시가 중에 3조인데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가 35조짜리 회사가 인소프트 하나 먹어버리면 그냥 매출 올라가고 그냥 게임 산업 잡아먹는 거거든요. 예. 네이버, 카카오가 인소프트 먹는다고 생각해요. 20조짜리 회사가 지금 인소프트가 시장이 엄청 싸졌어요. 이제 완전 이건 똥값입니다. 이거는 똥값이라기보다는 완전 헐값이죠. 예. 인소프트가 가진 기술력이나 지금 게임 쉐어에 비하면 뭐 이거는 아니 뭐 블리자드가 들어와서 가져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매력적 5조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인소프트 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김택진 대주주가 지금 11%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싸움도 좀 나올 수 있어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얘네들이 이제 진을 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M&A 대상도 될 수 있다라고 아마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 뭐 자사주, 넷마블 어차피 자사주가 있으니까 대표이사가 뭐 흔들릴 일은 없겠지만 예. 어쨌든 여기서 뭐 넷마블이 뭐 그렇죠. 넷마블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넷마블하고 인소프트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넷마블이 또 결국에는 또 이제 CJ랑 또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CJ랑 또 공략을 할 수 있고 CJ가 엔터 쪽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CJ E&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들이 다 CJ, CGV, CJ 뭐 그다음에 방시혁 뭐 이 아저씨들 네이버 뭐 다 이렇게 그쪽으로 엔터 쪽으로 뭔가 이렇게 한류 문화 쪽 이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뭉쳐버리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싸지면 싸질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더라도 진짜 힙스터들이 그러니까 주식의 힙스터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20대 초 MZ 세대들의 힙스터가 아니라 주식 힙스터들은 요런 것들을 이제 사겠다는 게 아니죠. 당장 지금 얘네들 사서 뭐 몰빵해서 막 신용지로이자 이러면 수익이 안 납니다. 얘네들은 수익이 안 나요. 안타깝게도 손님이 없어요 지금. 자, 힙스터들이 방문하는 곳은 손님이 없습니다. 예. 유명하고 맛이 있고 뭐 화려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에코프로 같이 되는 거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주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N소프트도 그 2차 전지 죄송합니다. N소프트도 코로나 때는 뭐 2차 전지 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이런 순환 사이클이라는 이런 흐름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신당동이 떡볶이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신당동에 누가 떡볶이 먹으러 갑니까?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힙당동으로. 뭐죠? 신당동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신당동 주위에 있는 이상한 묘한 곳이 있는데 그런 이상한 커피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힙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신당동에서 힙당동으로 바뀌면서 신당동 떡볶이집 주변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당동이라는 곳이 떡볶이로 유명했을 때가 30년 전, 40년 전, 우리가 막 20년 전 어렸을 때인데 그들이 가냐? 그들이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N소프트도 결국 100만 원대 했을 때 샀던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 안 오죠. 다시 안 오죠. 에이 하면서 침 뱉고 막 그냥 더럽다고 다 손절하고 다 나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관심 없고 신당동처럼 아무도 관심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다시 N소프트는 뭐 가상 시장이라든지 뭐 버추얼 시장 아니면 뭐 가상 게임이라 가상 인간이라든지 새로운 쪽으로 해서 다시 돌파구를 열고 새로운 회사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회사가 또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힙소프트도 되는 거죠. 힙 NC소프트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신 NC소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재편된다. 계속 순환한다. 죽지 않는 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죽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NC소프트의 캐시카우 능력이라는 거예요. 얘가 죽지 않아요. 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NC소프트가 먼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는 1위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죽기 전에 삼성전자가 먼저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현대차는 마찬가지죠. 이제 그들은 죽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N소프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결국 제가 먼저 죽겠죠. 제가 뭐 병에 걸려 죽든 뭐 사고나 죽든 아니면 나이가 다 돼서 이제 100살이 돼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저 죽을 때 N소프트는 새로운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일본에 지금 화투 만드는 회사가 결국에는 지금 닌텐도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년 기업, 200년 기업, 1000년 기업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나와도 N소프트는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입장벽, 워렌 버핏이 얘기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을 깨부술 수 있는 코카콜라 같은 거죠. 코카콜라 같은 기업. N소프트는 코카콜라처럼 그런 맛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펩시콜라처럼 우리는 식혜처럼 대한민국 식혜를 전 세계에서 아무도 만들 수 없죠. 대한민국 사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못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식혜가 유명해서 전 세계에 유통된다면 그 맛을 세계인들이 알면 코카콜라처럼 유명해질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이제 유통 과정이라든지 뭐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식혜가 순수하게 딱 그 맛을 유지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 안 됐잖아요. 뭐 맥주라든지 뭐 사케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계속 뭔가 식음료도 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NC소프트라는 회사는 NC소프트만의 어떤 색깔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앞으로 BL이 나오겠지만 뭐가 신작들이 나오겠지만 그 신작들이 나올 때쯤 되면 또 화려한 부활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죠. 40만 원 산 사람들, 50만 원 산 사람들, 30만 원 산 사람들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거죠.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똑같은 기간에 샀으면 2배가 수익 났는데 난 반토막이 났어요. 50만 원 산 사람도 지금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주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식이 어려워요. 근데 100만 원 산 사람은 지금 70%인데 50만 원 산 사람은 반토막이거든요. 열받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주식입니다.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투자를 하는 거죠. 뭐 부동산하고도 비슷할 수 있고요. 좀 다른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이 로봇 투자와 전혀 색깔이 다른 투자인 거죠. 뭐 자율주행 투자와 전혀 색깔이 다른 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캐파가 커지는 산업이 아니고 기다리는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기다리면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MZ 세대나 이제 완전 새로운 세대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신성장 동력을 추구하는 그런 종목은 저도 못 찾겠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산업에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충분히 배당도 주고 안전하고 이제 더 떨어질 것도 없는 주식을 사서 그냥 좀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좀 수익이 나거나 괜찮거나 하면 뭐 20-30%에도 수익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익 보고 나오고 안 되면 배당 받고 배당 받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가가 마치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3년, 4년, 5년 하다 보면 내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내 돈은 그냥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박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당이 계속 들어오니까 배당 쓰면서 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이씨 기분 좋은데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로 주식을 하는 방법 하나 진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막 이런 방법 하나 2개가 있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로봇도 지금 종목 다 추려놓고 자료 다 만들어놓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얘네들은 고평가인데 너무 비싼데 지금 아직 말이 안 되는데 아직 지금 환하기랑 비교해서 게임이 안 돼. 근데 주가가 그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 버리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 스타일을 쫓아가다가는 저는 이제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고 그냥 제가 하는 방식대로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카드, 뭐 삼성증권, 뭐 인스소프트, 뭐 그다음에 또 뭐 은행주, 뭐 아니면 뭐 고배당주, 아니면 뭐 안정하는 뭐 백화점주, 뭐 이제 중국 관련 화장품주,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싸우고 하다 보면 반드시 돌아온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인스소프트냐 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의 어떤 투자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인스소프트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죄송한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약하고 낡아 빠지고 재미없는 주식을 기관 투자자들은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칩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손절을 계속 유도하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20만 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투매가 쏟아지고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무도 안 쳐다보고 이 주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가가 바닥치고 2배, 3배 가버리는 거죠. 그게 정말 주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닥을 어느 지점까지 지하 1층인지 지하 10층인지 20층인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딱 바닥 치고 돌아섰을 때는 잠깐 반등 나오다가 빠지고 반등 나오다가 빠지고 반등 나오다가 빠지다가 반등 나오고 100% 200%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정말 주식 투자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어렵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로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뭔가 바닥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새로운 2024년에 나오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주식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BL 영상 보니까 나쁘진 않던데 그동안 만들어왔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리니지나 뭐 아이온이나 뭐 블러드 앤 소울이나 좀 지겨울 수가 있는 거죠. 그 게임에 대해서 이제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신작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신작 사이클만 좀 돌아가면 인소프트는 아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캐시카우 기업은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싸지냐. 지금 5조짜리 회사니까 시총 5조니까 한 4, 5천억 정도는 기본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약간 실적이 많이 다운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 3, 4천은 기본으로 찍어야 되고 뭐 시총이 한 4조대로 떨어지고 이 정도 찍으면 이제 캐시카우 기업 그냥 쏘쏘한 캐시카우 기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죠. 횡보할 수도 있죠. 신작이 나와서 이익 모멘텀이 확 커지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뭔가 터지거나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20만 원대에서 그냥 계속 횡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약간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신작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되느냐, 얼마나 주가가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오느냐, 얼마나 공매도 세력들이 얘네를 완전 패대기를 치느냐 이런 현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요. 기업 가치에 대한 훼손이 아닙니다. 뭐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리포트를 보면 뭐 지금 한투에서도 리포트 보니까
돈 버는 법을 잊어버렸나 하는데, 돈 버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시황이 그런 거죠. 주식시장 상황이. 사람들은 다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는데 인소프트 집에 앉아서 게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저는 줄어든 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뭐 기대감이 크게 특별하지 않고, 보시면 뭐 한투도 돈 버는 방법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내년에 뭐 아이온2, 뭐 BL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기대를 받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바뀔 수 있는데, 근데 느닷없이 생뚱맞게 갑자기 코로나2 나오면 또 인소프트 그냥 상한가 가는 거죠. 그게 주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도 마시고,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냥 냉정함을 유지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되지. 이런 공부를 했다. 내 인생에 인소프트라는 주식으로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또 하나 공부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사이클을 한번 또 공부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되짚으면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산업이 좋을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나는 인소프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주식에 대한 눈이 조금씩 떠질 겁니다. 죽기 전까지 못 뜨고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뜨려고 최선을 다하면 반쯤 뜨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제 주말이니까 어쨌든 인소프트 다 있고, 주식 다 있고, 주말은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소프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내 주변 사람들과 뭔가 멋있고 짜릿한 일을 그 하루 했다면 그 이상 더 좋을 게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